자, 이번에는 대식가라고 불리웠던 루이 14세의 음식, 요리, 그리고 식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먹고 살았지요? 그 왕이 식사를 하는 거는 왕실의 공식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구경하고는 했는데 설에 따르면 루이 14세 식사량이 저도 굉장히 믿기 힘든 얘기인데요. 아침에 18접시, 그리고 저녁에는 30접시 정도를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요리가 우리나라처럼 18개, 뭐 3, 40개 접시가 쫙 깔린 게 아니라 접시가 하나씩 하나씩 왕 앞에 놓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코스가 18개, 그다음에 코스가 3, 40개 넘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타고난 대식가였을까요? 아니면 궁에서 어렸을 때부터 예쁨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먹는 습관 자체, 뭐 위가 늘어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그건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그 루이 14세 사후에 의사들이 이제 시신을 부검하지 않습니까? 부검할 때 루이 14세 위 크기가 일반인의 2배 정도였다고 전해져 있는데요. 진짜? 근데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후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일례로 그런데 하루에 닭 50마리, 포도주 20리터를 하루에 먹었다는 뭐 기록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서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생맥주를 마시시는 짊어지고 못 가지만 먹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 와, 와인 20리터면 거의 뭐 한 열 몇 병을 마셨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도 들고 술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저도 굉장히 믿기 어렵습니다, 보면서도. 근데 이런 대식가의 전제 군주가 있었기 때문에 철대 군주의 이런 음식 문화 때문에 프랑스 요리가 지금 세계적인 요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 드는데요. 예. 그 베르사유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연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호화스러웠겠죠. 정찬 한 코스에 20가지 이상의 다른 요리가 줄지어 나오는 게 이런 게 일반적이었고 또 요리를 준비하고 서빙하는 인력도 수십 명이 되었겠죠. 예, 어찌됐든 루이 14세 시기부터 프랑스 요리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루이 14세가 설립했던 왕립 요리 학교가 여기에 큰 공헌을 하게 되죠. 똑같은 유럽의 국가들 중에서도 음식으로 유명한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진짜 먹을 거 없거든요. 독일도 가보면 심심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있는 프랑스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요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루이 14세가 가지고 있었던 절대 권력과 또 요리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사랑했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본다면 전문 요리 학교를 세울 정도로 진짜 요리에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당시 왕립 요리 학교에서 전국의 각 지방마다 레시피가 흩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수집해서 책으로 이제 편찬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에서 많은 요리책들이 출판되고 있는데 기본은 이때 편집된 레시피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트 퀴진이라고 하죠. 이 오트 퀴진은 프랑스 퀴즈. 예, 오트 퀴진은 프랑스의 최고급 코스 요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루이 14세 시기 프랑스 궁정 요리에서 기원합니다. 네. 그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리는 루이 14세 식사가 뭐 12시간까지 걸렸다 뭐 이런 기록이 그러니까 식사를 시작해서 식사를 끝나는 시간까지가 12시간 걸렸다? 예, 한나절이 걸렸다. 하루 종일 먹는 얘기네. 예. 와, 우리 같은 경우는 12시간 밥 먹으라면 사람들한테 거의 고문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요리의 진심이었던 루이 14세가 자기까지 내린 채소가 있었다면서요? 예, 아까 셰프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요. 루이 14세가 아스파라거스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아스파라거스가 지금도 프랑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유럽 요리에서 빠지지 않는 재료 가운데 하나인데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걸 왕의 채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에 전용 아스파라거스를 키우기 위한 전용 온실을 조성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아스파라거스에 자기를 내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실제로 자기를 내렸다기보다는 그만큼 아스파라거스를 좋아했다. 라는 사실의 뭐 은유적 표현이다. 뭐좀 이렇게 이해되어야 할 것 같고요. 너무 좋아하니까 다른 귀족들이 시샘을 해서 아스파라거스도 귀족인가 보다 그랬겠지요. 네. 자, 저희도 아스파라거스 먹을 때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먹어야 될 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식감도 좀 독특하니까 그런 느낌도 드는데 자, 이런 대식가 루이 14세가 패션에도 아주 민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 루이 14세 초상화를 보면은 화려한 전형적인
바로크 스타일의 패션. 바로크 스타일. 예, 예. 특히 신발을 보면 오늘날로 치면은 하이힐보다 굽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런 굽 높은 신발을 신고 신발 라인을 드러내는 포즈로 초상화를 많이 남겼죠. 자, 프랑스 하면 요리 그리고 패션인데 결국 프랑스의 문화의 수준을 높인 그 공이 루이 14세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문화적인 면에서 보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치스럽고 화려한 생활로 인해서 또 국고를 많이 낭비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예, 없겠죠. 그러면서 왕실의 재정을 위기에 빠뜨리게 되었고, 그래서 계몽주의 시기에 프랑스 전 재정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이 계몽주의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런 사치가 프랑스 혁명의 원인을 제공했다. 뭐 이렇게 비판했던 계몽주의자들도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이 예. 루이 14세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예, 예. 볼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본다면 그런 부정적인 판단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리와 역사의 신선한 만남, 콧방야사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루이 14세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음식과 패션에 대한 이야기 임동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